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나이에 애도 아니고 화면에다 돈을 퍼부어. 점심 무렵 동네 은행 창구 앞 성우의 목소리는 좁은 실내 공간을 거침없이 쪼개고 나갔다. 직원 창구 앞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 몇이 귀를 기울이듯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창가 쪽 의자에는 정자가 허리를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을 두 손으로 단단히 붙들고 눈길은 계속 바닥 타일만을 더듬었다. 남편 손에서 통장 표지가 덜컥 소리를 낸다. 여기, 여기, 다 같은 곳으로 빠져나간 거 보이지? 이게 얼마야? 당신 손으로 모은 돈이라고 그렇게 다들 말하더니 결국은 이 짓이었다고? 직원은 컴퓨터 화면과 통장 내역을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았다. 고객님, 큰 금액이 여러 번 결제되셔서 당연히 놀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본인 카드로 승인된 내역입니다. 성우가 코웃음을 친다. 내 카드긴 한데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뭐 인터넷 방송인가 뭔가 보는 거 밤마다 방 틀어박혀서 하던 사람이 누구야? 그게 다 여기 찍힌 거 아니냐고. 정자의 손등이 천천히 하얗게 굳어간다. 주름 사이로 핏줄이 더 도드라지고 작은 반지는 헐거운 채 가볍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을 멈추려 더 세게 손을 쥐는 순간 가방끈이 손가락 사이로 깊게 파고든다. 대기 의자 쪽에서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온다. 또래분이 저런 데 빠진 거야?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던 그 사기 같은 거 아닌가. 누가 했는지 뚜렷하지 않지만 정자의 귀에는 바로 옆에서 던진 소리처럼 뾰족하게 꽂힌다. 고개가 더 아래로 떨어진다. 안경 너머 긴 속눈썹이 작은 그림자를 만들고 입술은 굳게 다물린다. 직원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어르신, 일단 이체 내역 다 확인해 드렸습니다. 혹시 가족끼리 차분히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금융상담 연계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성우가 그 말을 잘라낸다. 상담이고 뭐고 이게 사람 노릇할 짓이냐고요. 평생 알뜰하게 반찬 몇백 원 아끼고 사셨던 분이 정작 이런 데다 몇 억을 쏟아붓고 입 한 번 안 떼고 계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자의 어깨가 그 말 끝에 살짝 들썩인다. 마치 기침을 참으려는 듯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막혔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정자 쪽으로 옮겼다. 어머니, 정말 많이 놀라셨죠? 요즘 이런 일 많아서 혹시 인터넷 결제나 문자로 이상한 안내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거요. 정자는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가까스로 입술을 움직인다. 그냥 내가 눌렀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고. 성우가 비웃음을 터뜨린다. 그래, 그 손으로 눌렀겠지. 내 손으로 번 돈, 당신 손으로 모은 적금, 다 그 손으로 날려보낸 거야. 거참, 손 하나는 야무지네. 돈 쓸 때만. 대기 의자 쪽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잠깐 몸을 일으켜 보았다가 눈치를 보고는 다시 앉는다. 옆 아내가 남편 옷소매를 슬며시 붙잡는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정자의 시선은 바닥 타일에서 천천히 옆으로 미끄러진다. 발끝 운동화에 난 긁힌 자국, 은행 바닥, 그 위에 자기 그림자가 짓눌린 채 드리워져 있다. 어서 일어나요. 성우가 통장을 손에 쥔 채 정자를 향해 짧게 내뱉는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정자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팔걸이에 손을 한번 꽉 짚는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진다. 그제야 천천히 몸을 세운다. 내가 부끄러운 걸까? 아니면 이렇게 모른 척 살아온 우리 둘 다 부끄러운 걸까?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이 가방끈을 더 세게 쥐는 것으로만 대신된다. 은행 자동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주변 시선이 따라온다. 하지만 어느 순간 슬쩍 비껴간다. 누구도 오래 눈을 맞추지 않는다. 그게 더 쓰라렸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든다. 정자의 목도리 끝이 바람에 가볍게 날린다. 자동문이 다시 닫힐 때까지 그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성호도 아내 쪽을 바라보지 않는다. 둘 사이에는 방금 확인한 통장 숫자만큼이나 선명한 금이 가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엔 비스듬히 기울어진 해가 들어오고 있었다.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고 그 사이로 밀려든 빛이 식탁 한쪽만 밝게 덮고 있었다. 성호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통장을 식탁 위로 밀어 던지듯 올렸다. 플라스틱 표지가 나무 위에서 미끄러지며 짧은 소리를 낸다. 봐. 숫자. 눈 똑바로 떠고 봐. 정자는 겉옷도 벗을 틈 없이 식탁 옆에 선 채 통장을 내려다본다. 숫자가 빼곡히 찍힌 줄들이 마치 자기를 향해 줄 세운 비난처럼 느껴진다. 안경 너머 글자를 읽으려 눈을 찡그리자 이마주름이 더 깊게 패인다. 이게 우리 집 돈이야. 당신이 평생 사람들 앞에서 알뜰하게 살았다.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렇게 입으로 말해왔는데 결국은 화면 속 젊은 것들 노래에 퍼부은 거지 뭐. 정자는 의자에 앉지 않는다. 식탁 모서리를 한 손으로 살짝 잡고 서 있을 뿐이다. 손가락 마디가 흰빛을 띠며 힘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놔둬. 말끝이 풀리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짧게 울렸다. 성우가 고개를 돌린다. 왔네. 올 사람 왔어. 잠시 뒤 딸과 사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은 코트를 벗기도 전 거실 한가운데 쌓인 긴장부터 단박에 느낀다. 시선이 식탁 위 통장으로 다시 엄마 얼굴로 천천히 옮겨간다. 엄마, 은행 다녀왔어? 정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대답 대신 눈길은 바닥으로만 떨어진다. 사위가 먼저 식탁 쪽으로 걸어와 통장을 집어든다. 손목에 빛나는 시계와 통장 표지가 묘하게 대비된다. 이게 그 인터넷 방송? 그쪽으로 나간 돈이에요? 뭐 그쪽이든 저쪽이든 어쨌든 우리 집 통장에서 빠져나간 건 확실하지. 성우가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한쪽으로 꼰다. 소파가 아닌 식탁 가운데 자리 가장 좋은 자리. 딸은 엄마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는다. 목이 늘어난 집안 티셔츠 위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낡은 가디건. 머리는 대충 핀으로 집어 올린 탓에 잔머리가 튀어나와 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이 나이에 대체 뭘 보고 그렇게까지 돈을 쓴 거야?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거울 한 번만 제대로 봐도 그 화면 속 애들이랑 엄마랑은 세상이 다른 거 알 텐데. 정자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곧 다시 가라앉는다. 그냥 노래 잘하는 애가 있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사위가 웃음을 삼키듯 코끝을 찡긋한다. 노래야 라디오 틀면 평생 공짜로 들을 수 있는데 무슨. 요즘 어머니 또래분들 그거 많이 당하신다더라. 나이 들면 판단력이 좀 흐려져서 누가 달콤하게 말 몇 마디만 하면 그냥 줄줄이 돈 보내는 거죠. 딸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털썩 앉는다. 정자는 여전히 서 있다. 등받이는 바로 뒤에 있지만 등을 기대지 않는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제 엄마 혼자 두기가 불안해. 이 정도면 정신이 온전한지 한 번은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검사라는 단어가 방한 공기를 일그러뜨린다. 정자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더 꽉 쥔다.
손등 위로 잔주름이 더 선명해진다. 내 정신이 그렇게까지 나간 것처럼 보여. 조용한 한마디가 입에서 나온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래 눌러놨던 무언가가 살짝 비틀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딸은 엄마 눈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 대신 엄마의 헝클어진 머리끝과 낡은 앞치마 끈을 번갈아 본다. 그게 엄마 겉으로 보기에도 좀 그래. 옷도 좀 제대로 입고 다니고 머리도 좀 하고 그러고 방송을 즐기든지 뭘 하든지 했으면 몰라. 지금 꼴은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들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외로운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꾸미지도 않고 사는 사람. 아, 성우가 낮게 불렀다. 그러나 딸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침을 한번 삼키고 더 똑바로 선다. 아빠도 알잖아. 친정엄마가 멋있게 늙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처럼 늙어가고 있었던 거. 정자의 시선이 그때 처음 딸을 향한다. 눈이 마주치려는 순간 딸은 시선을 살짝 피해 창밖으로 돌린다. 사위가 한쪽 다리를 꼬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며 보탠다. 아버님, 이 기회에 어머니 용돈이랑 카드 사용 한도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현금은 손에 안 쥐어드리는 게 안전하고요. 요즘은 어르신들 생김새만 봐도 딱 표적 잡히는 세상이잖아요. 생김새, 표적. 단어들이 식탁 위를 둔탁하게 굴러다니는 듯했다. 정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뜬다. 눈꺼풀이 한번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올 때 속눈썹에 작은 빛이 걸렸다 사라진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만만한 얼굴이 된 걸까? 언제부터 이 집에서 제일 먼저 줄여야 할 항목이 되었을까? 속으로만 묻고 바깥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일단 엄마 핸드폰부터 좀 보자. 딸이 손을 내민다. 그 방송 앱 다 지워야지. 아이디도 비밀번호도 엄마는 모르는 게 나아. 엄마는 그냥 우리 말만 듣고 살면 돼.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정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는다. 딸의 손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성우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팔짱을 낀다. 팔짱 낀 팔 위로 셔츠 소매가 조금 올라가 마른 팔뚝이 드러난다. 정자는 결국 휴대폰을 딸 손에 넘긴다.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는 그 짧은 순간 오랫동안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듯했다. 딸은 재빨리 화면을 넘기며 앱 목록을 확인한다. 이거네. 이거. 엄마 아이디 뭐야? 비밀번호는? 아니, 됐다. 찾기 눌러서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정자는 대답을 멈춘 입을 조금 떼었다가 다시 다문다. 대신 옆에 놓인 식탁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고 앉는다. 마치 앉지 않으면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처럼. 식탁 위에는 통장과 휴대폰, 그리고 가족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높낮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등받이에 깊이 기댄 사람, 엉덩이만 걸치고 서 있는 사람, 아예 앉을 자리마저 찾지 못해 허공에서 서성이는 사람. 해가 더 기울면서 빛은 식탁 반대편으로 옮겨간다. 밝은 쪽에는 자녀와 사위의 얼굴이, 어두운 쪽에는 정자의 옆모습이 놓였다. 누구도 그 빛을 옮겨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자는 그늘 쪽에 그대로 앉아 아무 말 없이 손가락 끝으로 앞치마 천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소리는 조금씩 달라졌다. 저녁 뉴스가 시작될 때쯤이면 성우는 일부러 리모컨을 꾹 눌러 소리를 키웠다. 화면에서 사회자가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최근 인터넷 방송에 과도하게 돈을 쓰는 중장년,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 재산을 사용해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화면 한쪽의 그래프와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노인의 뒷모습이 잡혔다. 어딘가 익숙한 자세였다. 어깨를 둥글게 말고 양손을 무릎 위에 고요히 올려놓은 모습. 성우가 쓴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네. 저렇게까지 멍청하게 굴 수가 있나? 정자는 부엌에서 국을 푸다가 국그릇 가장자리에 국자를 부딪혔다. 짧은 소리가 났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밥 먹자. 식탁에 밥을 올려놓고도 정자는 의자에 바로 앉지 않는다.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자꾸만 자리에 남은 얼룩을 손수건으로 문질렀다. 닦아도 닦이지 않는 얼룩처럼 집안의 공기가 더 진해지는 느낌이었다. 성우는 뉴스를 틀어둔 채 밥을 먹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화면 속 기자의 목소리와 뒤섞여 들렸다. 야, 밥 먹으면서 뉴스 좀 줄이면 안 돼?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성우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다. 왜? 딱 좋은 공부거리 아니냐? 어디 한번 잘 들어도 당신 같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정자의 입안으로 들어가던 밥알이 혀 위에서 멈춘다. 씹지도 넘기지도 못한 채 한참을 머물렀다. 물컵으로 겨우 밀어넘기며 시선을 그릇 속으로만 떨어뜨렸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엄마 혼자 두니까 계속 불안해서 안 되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한숨과 함께 벽에 몸을 기대었다. 흰 벽지가 등 뒤에서 서늘하게 닿았다. 주말 오후 딸과 사위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이닥쳤다. 봉지 안에서는 김, 과일, 두유 같은 것들이 잔뜩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이건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거야. 요즘 어르신들 영양제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자식들이 관리해줘야 하는 세상이야. 엄마 혼자 장보게 두면 또 엉뚱한 데 쓰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정자는 싱크대 옆에 서서 장바구니를 받았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을 꺼내며 한 번씩 손으로 쓸어봤다. 낯선 브랜드들, 자식 세대의 생활이 묻어나는 포장 디자인들. 돈은 너네가 다 냈니? 엄마가 조금 보태줄까? 딸이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엄마는 이제 돈 얘기 좀 하지 마. 엄마가 돈 얘기만 하면 가슴이 철렁해. 그냥 우리한테 맡겨. 엄마는 앞으로 지갑도 가볍게 들고 다녀.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현금은 되도록 들고 다니지 말고. 사위가 뒤에서 거든다. 어머니, 세상이 옛날이랑 달라요. 요즘은 얼굴만 봐도 누가 쉽게 속겠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어머니도 좀 너무 순해 보이셔서 길에서 뭐 권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뿌리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정자의 손이 봉지를 쥔 채 잠깐 멈췄다. 봉투 비닐이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나도 나대로 살면서 눈치껏 산다고 살았는데 말이 더 길어지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진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딸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정자의 휴대폰을 다시 챙겨 들었다. 엄마, 여기 지문 인식도 내가 등록해놨어. 그리고 이체 한도는 낮춰뒀어. 이제 큰 돈은 못 나가. 엄마가 실수로 눌러도 나한테 알림이 바로 올 거야. 정자는 소파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기 손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딸의 손가락. 어릴 때 밥숟가락을 입에 넣어주던 손이 이제는 무엇을 빼앗아가는 손이 된 것 같았다. 엄마, 이런 거 복잡하지? 그냥 우리한테 맡겨. 엄마는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만 지내. 편하게 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다. 정자의 마음속에서 다른 말이 조용히 부딪힌다. 편하다는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어디쯤에서 나뉘는 걸까? 며칠 뒤 정자는 혼자 마트에 갔다. 집에서 쓰던 낡은 프라이팬이 거의 다 벗겨져 계란 하나 부치기도 민망한 상태였다. 마트 주방 용품 코너에서 프라이팬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직원이 다가왔다. 어머님, 이거 말고 이 모델이 더 잘 나가요. 요즘 어르신들 많이 쓰시는 거. 정자가 가격표를 내려다보며 망설이자 직원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인터넷으로 결제 잘못하셨다가 피해 보시는 경우 많거든요. 혹시 인터넷으로 사시려면 꼭 자녀분이랑 상의하시고요. 얼굴만 봐도 혼자 다니시기에는 좀 걱정돼서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얼굴만 봐도 또 같은 말이었다. 정자는 프라이팬을 다시 내려놓았다. 손에 남은 금속 차가움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마트에서 나와 복지관 쪽으로 걸어가던 길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게 보였다. 어르신 생활 안전 교육 안내문 아래에 누군가가 함부로 가져다 붙인 신문 스크랩이 있었고 거기에는 인터넷 방송에 빠져 전 재산 날린 노인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떠 있었다. 두세 명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린다. 나이 들어서 저러면 자식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외로워도 그렇지 왜 하필 그런 데다. 정자는 그 앞을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아주 잠깐 멈췄다. 사진 속 인물의 뒷모습이 얼마 전 은행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자기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때 복지관 직원 하나가 급히 뛰어나와 신문 스크랩을 떼어냈다. 이런 건 여기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 보라고 이런 걸. 직원의 손이 약간 거칠게 종이를 구긴다. 그 손에 쥔 종이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직원이 뒤늦게 정자를 발견하고 표정을 부드럽게 바꾸며 다가온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도 노래 교실 오세요? 지난번에 목소리 좋다고들 난리였는데. 정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작게 웃는 흉내를 낸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 보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정자의 눈가에 머문 그림자를 힐끔 본다. 어머님, 가끔은 잘못 쓴 돈보다 안 쓰고 묻어둔 시간이 더 큰 손해일 때도 있어요. 혹시 나중에 마음 내키시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차 한 잔 마시다 보면 조금은 숨이 편해지시더라고요. 정자는 대답 대신 복지관 건물 유리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잠깐 본다. 어깨는 자신도 모르게 안쪽으로 약간 말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몇 가닥씩 앞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유리문 속의 여자가 잠깐 다르게 보였다. 돈을 잘못 쓴 사람만이 아니라 한동안 아무도 불러주지도 불러보지도 않은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 문을 닫고 앉았을 때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이어폰이 손끝에 걸렸다. 정자는 하얀 이어폰 줄을 천천히 꺼냈다. 한쪽씩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나를 저기까지 데려갔지. 화면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곳, 노래 한 곡마다 손을 흔들어 주던 곳. 그때 거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방에 들어갔어? 문 열어놔.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해놨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문밖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가 멀어져 간다. 정자는 이어폰 줄을 한번 감았다가 다시 풀었다. 결국 귀에 꽂지 않고 서랍으로 돌려놓는다. 서랍을 닫는 손이 아주 조심스러웠다. 마치 아직 버리지 못한 무언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취급받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내 손이 누르는 모든 버튼이 사고가 되어버린 걸까?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대신 방 안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그 무게 속에서 정자의 등이 의자 등받이에 더 깊게 붙었다. 한숨이 나올 듯 말 듯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안으로 삼켜졌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금이 조금 더 길어졌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시장 쪽이 아닌 골목을 돌아 큰 길 건너편으로 향했다. 낯선 길, 발걸음이 어딘가 어색했다. 버스 정류장 옆 2층 건물 유리창에서 큼직하게 붙은 글씨 컴퓨터 사용, 인터넷 교육. 입구 문을 여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젊은 남자 목소리가 반겼다. 어서 오세요. 컴퓨터 배우러 오셨어요? 성우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아니, 그게 집사람이 보던 방송이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직원이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앉으세요. 주소 아세요? 대충이라도 말씀해 보시면 찾아볼게요. 성우는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딸이 남겨둔 메모, 정자 휴대폰에서 적어온 방송 이름과 설명 몇 줄. 직원이 빠르고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린다. 아, 여기네요. 이 채널 요즘 인기 많아요. 후원도 많고.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들자 화려한 색감과 낯선 이미지가 한꺼번에 눈을 채운다. 잠시 뒤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어머님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걱정하는 소리 많죠? 그래도 제 목소리 들으시고 잠깐이라도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착한 애라고 정자가 자주 했던 말투가 겹쳐 들렸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분들 인사부터 드릴게요. 이번 달 최고 후원자 늘 든든하게 도와주시는. 화면 한쪽 긴 표, 닉네임과 금액이 줄줄이 뜬다. 직원이 설명한다. 여기 보시면 한동안 많이 후원하신 분들이에요. 닉네임, 총액이 다 나와요. 성우는 표를 따라 내려가다 어느 한 줄에서 멈춘다. 작은 글씨, 닉네임 하나 태야. 그들이 잃어버렸던 처사이의 태명. 정자가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불렀던 이름. 태야, 아, 태야. 그날 밤 그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울던 사람은 정자였다. 곁에서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벽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기억. 지금 그 이름이 모니터 위에 오래 붙어 있다. 그 옆에 숫자가 길게 늘어서 있다. 숫자의 자릿수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직원이 감탄처럼 말했다. 와, 이분 진짜 많이 쓰셨네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선 거의 천사죠. 천사라는 단어는 성우 귀에서 점차 멀어진다. 모간이 바싹 메이고 손에 힘이 찬다. 이게 다 우리 집 통장에서 나간 거라고? 혼잣말에 직원이 멋쩍게 웃는다. 아, 가족이 보셨나 보네요. 요즘 많이 싸우시는 집 많아요.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에겐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더는 화면을 볼 수 없었다. 마우스를 잡았던 손이 늦게서야 풀린다. 태아, 그렇게라도 불러보고 싶었던 걸까? 아무도 오래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 가슴 한쪽에서 낡은 돌덩이 같은 게 움직인다. 잃어버린 아이,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안아줘 본 적 있었던가? 내가 울었던 적 있나? 정자 등만 바라보다가 외면만 했던 마음. 직원의 목소리가 멀어진다. 아버님, 더 보실 거 있으세요? 아니 됐네. 자리에서 일어나 마우스를 잡았던 오른손을 바지에 슥 닦았다. 손바닥에 남은 무언가를 닦아내듯 밖으로 나와 골목에 서니 아침 햇살이 강하게 박혔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일며 성우는 길가에 한동안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췄다.
포장마차 앞, 공원 벤치 옆, 폐지 술에 미는 노인의 뒷모습 곁에서 마음 한쪽이 발목을 계속 잡아당겼다. 집에 들어서니 부엌에 정자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잠깐 그쪽으로 발을 때려다 그는 안방으로 발길을 돌려 장롱을 열었다. 서랍을 밑에서부터 열다 낡은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다. 테이프 케이스가 손끝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다. 상자를 침대에 올려 뚜껑을 열자 누렇고 바랜 종이와 작은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드러났다. 테이프엔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 동네 노래자랑 참가곡, 본선곡 연습, 결혼 전 녹음. 서류 뭉치엔 여성가요제 본선 진출 이정자, 어느 해 여름. 삐뚤게 박힌 축하합니다. 상장을 넘길수록 손끝이 느려졌다. 축하 문장, 웃는 젊은 정자 사진, 무대 위 초상.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조금씩 다가온다. 문간에 선 정자는 상자와 종이들을 보고 멈췄다. 그건 왜 꺼냈어?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성우가 상장을 들었다. 이게 다 뭐야? 나 처음 본다. 그래. 당신은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정자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앞에서 멈췄다. 상장과 케이스, 테이프를 내려다봤다. 결혼 전에 동네 여기저기 무대 나가고 상도 받았어. 방송국 근처까지 갔던 적도 있고 명함 받아본 날도 있었지. 그런데 우리 집 사정 당신도 알잖아. 당신 부모님 가게도 힘들고 당신 사업 시작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 꺼내면 당신 표정이 변했잖아. 성우는 오래전 장면이 떠올랐다. 결혼 초 설거지하던 정자가 나 이번엔 꼭 노래자랑 한번 나갈게라 했을 때 별 의미 없이 젓가락을 탁 놓으며 지금 그게 중요해? 노래가 먼저냐, 돈이 먼저냐. 그 후 그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다. 정자는 테이프 하나를 조심스레 들어보였다. 이거 당신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었지. 피곤하지 않을 때, 기분 좋을 때 제대로 앉아 들어줬으면 했는데 매번 타이밍을 놓쳤어. 당신 피곤해 보이면 말 못하고 좋은 날엔 분위기 깨는 것 같아 말도 못하고 테이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내려다봤다. 결국 서랍만 늙어가는 거지. 잠깐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성우가 말없이 상장을 내려두었다. 그가 잠시 쥐었던 종이가 침대보 위에 조용히 닿는다. 정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화면 속에서 누가 내 이름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 정자님, 오늘도 오셔서 고맙다. 오늘 노래 신청해 주신 거 꼭 부르겠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기다려주고 내 손길을 알아주는 데가 여기 아이디밖에 없었으니까. 그 말끝에서 한숨이 길게 물러간다. 잘못한 줄 알았어. 알면서도 자꾸 거기로 갔어. 내가 나를 데려갈 곳이 그곳뿐이었으니까. 방 안은 조용했다. 성우는 상자 안노래 제목들을 조심스레 읽었다. 정자라는 이름, 미처 부르지 못한 자장가, 돌잔치 기념곡. 가슴 깊은 구석에서 아주 오래 묻어있던 필름이 천천히 돌아가듯 마음속에 문장 하나가 맴돌았다. 이 사람은 평생 자기 목소리를 눌러놓고 살았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불러주는 노래에 자기 이름 목소리를 더 씌웠구나. 입 밖으로는 끝내 나오지 못하고 속으로만 가라앉았다. 대신 짧게 한마디. 미안하다. 공기 중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한마디. 너무 늦어서, 너무 가볍게 느껴져 바닥까지도 가지 못하는 말.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단지 테이프를 조심스레 상자 안에 돌려놓았다. 뚜껑이 닫혔을 때 닫힌 건 상자뿐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마음 어디선가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해가 기울며 창틀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 그림자 위로 상자 모서리와 두 사람 발끝이 나란히 겹쳐져 있었다. 복지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마치 예전 교회 계단 오르던 소리처럼 또박또박 울렸다. 현관 앞 지역 어르신 노래 한마당 안내지가 붙어 있다. 정자는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유리문에 비친 얼굴, 대충 묶은 머리, 연하게 바른 입술색,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원피스에 코트를 단정히 걸쳤다. 그러면서도 가방 끈을 손에 감았다 푸는 버릇은 그대로였다. 사회복지사가 미소로 문을 연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무대 서시기로 하셨죠? 정자는 손을 한번 가방 위에 올렸다 떼며 말했다. 그냥 사람이 모자라면 한 곡이라도 부르려고. 꼭 내가 아니어도 되고요. 복지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지난번 목소리 들으신 분이 다시 꼭 모시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그 방송하시는 분도 오신다네요. 초청 가수로요. 정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방송? 사회복지사는 자세를 낮춘다. 네, 어머님이 보셨단 바로 그 채널에서 동네 후원이 제일 많았대요. 복지관에서도 초대해 봤거든요. 오늘 직접 뵙고 마음이 어떠실지 저희도 사실 좀 걱정돼요. 하지만 어머님 노래 듣고 용기 내시는 분도 많을 거고요. 강당에는 이미 어르신들과 가족들로 자리가 차 있었다. 성우는 뒷벽에 의자 없이 기대어 서 있었다. 딸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아직도 휴대폰 화면에 남아 있었다. 엄마, 오늘도 이상한 짓 하진 않겠지? 아빠가 잘 보고 있어. 성우는 답을 쓰지 않고 휴대폰을 그냥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복지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주인공이신 날입니다. 그리고 평소 많은 어머님들이 화면으로 보시던 그분도 오십니다. 몇 곡이 오가는 동안 누군가는 긴장하며 박자를 놓치기도 했지만 이모, 고모 또래 어르신들이 자기 리듬대로 노래를 이어갔다. 잠시 뒤 초청 가수 민주의 차례. 모니터 속 잘생긴 젊은 남자가 이번에는 깔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화면보다 몇 배 더 긴장한 듯 보였다. 여기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노래를 하는 민주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엔 제 얼굴을 처음 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넘치게 도움을 주신 분도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석을 바라보다 한자리에서 시선을 멈췄다. 사회복지사가 곧바로 조심스레 정자를 무대로 안내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정자는 의자 등받이를 한번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손에 구겨진 대기표와 마이크 번호표를 쥔 채 무대 계단을 오른다. 조명에 눈이 어지러워 한두 번 숨을 고른 뒤에야 정면을 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소개가 이어졌다. 사실 오늘 자리는 이분의 사연에서 시작된 것과 다름없답니다. 예전엔 동네 무대에서 큰 상도 받으셨대요. 사이사이 작은 웅성거림이 돌았다. 성우의 눈이 크게 떠졌다. 저 여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정자는 오래전에 불렀던 곡을 피아노 전주에 맞춰 입을 열었다. 한두 소절은 떨렸지만 반주가 익숙하게 흐르고 객석이 조용해지자 점점 중심을 잡았다. 젊었을 적 밤거리 공연장, 대항전마다 유난히 박았던 그 소절, 가사마다 스쳐 지나는 세월의 무게, 축 처진 어깨도 갈라지는 고음도 수줍은 미소로 덮어내며 한 곡을 온전히 불렀다. 박수! 어색함과 함께 진짜 듣고 감탄하는 박수가 처음으로 강당을 가로질렀다. 정자는 마이크를 입가에서 떼며 또박또박 말했다.
요즘은 어디서 제 이름 부르는 일이 정말 적었습니다. 집에선 엄마, 병원에선 환자, 은행에선 고객님. 근데 그 방송 화면에서는 제가 지은 이름으로 진짜로 저를 불러줬어요. 고맙다고, 또 오라고. 잠깐 침묵. 누가 말하더군요. 이 나이에 멀쩡하게 생겨놓고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 그 사람,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단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디로도 못 가서 이름도 노래도 서랍이나 화면 속에만 오래 넣어둔 채로 살았단 얘기도요. 듣고 있던 민주가 목에 힘을 주어 말했다. 저는 정자 어머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땐 그저 후원해주는 닉네임으로만 뵀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마음을 듣고 나니 그동안 숫자라 생각했던 이름과 목소리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습니다. 앞줄 어르신 한 명이 말한다. 정자 어르신 진짜 다시 불려야 할 이름이네. 객석 여기저기서 정자 어르신이란 실제 이름이 번져나간다. 정자가 눈을 감는다. 오늘 제 이름을 한 번쯤은 여기 사람들 앞에서 진짜로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바란 적 저만은 아니겠죠. 박수는 다시 시작됐다. 강당의 공기에는 처음과 사뭇 달라진 결이 퍼졌다. 성호는 그 자리에 멈춘 채 오래 잊었던 이름을 입안에서 되새겼다. 정자야. 언제 마지막으로 불렀던가 이 목소리로. 사회복지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무대와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준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입니다. 민주는 정자 옆에 섰다. 저는 이제부터 정자 어머님의 목소리 직접 듣고 배우겠습니다. 노래도 담고 진심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당에는 호기심의 박수가 아니라 공감과 경청, 환대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정자는 내가 부른 노래, 내가 지은 이름으로 불리는 목소리를 겨우 되찾은 기분으로 강당에서 조용히 하지만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다. 빛이 어느새 창으로 넓게 퍼졌다. 정자는 그 빛 속에서 스스로를 다짐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 누구의 고객님이기만 하지 않다.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나임을 여기 있는 모두와 함께 확인하고 싶었다. 행사가 끝나고 삼삼오오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정자는 잠시 복지관 앞 화단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에는 행사장에서 받은 작은 기념품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성우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자코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뭔가 말을 해야 했지만 망설이다가 그냥 봉투부터 들어올린다. 이게 오늘 무슨 상 받은 거냐? 정자는 가볍게 봉투를 다시 자기 손에 가져왔다. 아니, 그냥 참가자 기념이래. 다들 또 나가보라고 하는데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둘 사이엔 어색함이 흐르지만 등 뒤로 저녁 햇살이 길게 방울진다. 나란히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전보다 조금 가까워진 그림자가 골목바닥에 나란히 겹쳐진다. 집 안 풍경은 나처럼 고요하다. 마른 빨래, 뒤집어 놓은 컵, 정적마저 예전과 똑같아 보였다. 정자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건 뒤 부엌에 들어가 잠시 찬장 앞에 멈춘다. 거실에선 성우가 나무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나고 그는 식탁에 등받이 세워 앉아 있다. 식탁 맞은편에 앉으라며 손짓한다. 정자는 컵을 내리려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는다.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다. 시계 초침이 벽을 타고 흐르고 생활 소리만 실내를 맴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연다. 오늘 상 받은 거, 무대 섰던 거, 처음 듣는 얘기였어. 정자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렇지. 말 꺼내려다가 여러 번 접었으니까. 성우는 식탁 모서리를 손등으로 천천히 쓸며 말한다. 그 말을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오늘은 알겠더라. 정자의 손이 식탁 위에서 곧게 펼쳐진다. 팔뚝 힘줄이 드러난다. 당신 무대에서 내 이름 얘기하던 순간에 진짜 숨을 데가 없었어. 집에선 그냥 명절 음식 담당, 병원에선 번호표, 내겐 같이 늙어가는 사람. 분명 이름이 있는데도 한 번도 입에 담은 기억이 없어. 정자의 표정이 잠깐 흔들린다. 나도 그래. 당신 이름 부른 적 별로 없지. 밥 드시라는 말, 약 드시라는 말만. 이름 대신 늘 그냥. 조금 긴 침묵.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바람 스치는 소리만 들린다. 마침내 성우가 조심스럽게 더 말을 잇는다. 그의 이름으로 후원 아이디 썼다며. 정자가 조용히 묻는다. 그걸 어디서? 직접 봤어. 그 방송에서. 성우의 턱이 희미하게 떨린다. 거기 적혀 있는 그 이름 처음으로 또렷하게 읽어봤지. 정자의 숨이 길게 빠져나간다. 태명으로 아이디 만든 거야. 누가 거기서 그 이름 불러주면 하루도 좀 다르게 느껴졌으니까. 그 이후로는 그 이름 입에 올릴 용기조차 없었는데. 성우는 양손을 무릎 위에 내렸다. 손가락이 천을 세게 짚는다. 결국 당신은 그 이름 한 번이라도 크게 듣고 싶어서, 나는 그 이름 소리 내는 게 무서워서. 우린 서로 반대로만 살았던 거네. 정자가 눈을 감았다 뜬다. 거실 등이 물기 맺은 속눈썹에 비쳐 흐릿해진다. 내가 많이 잘못했지. 성우가 솔직히 말한다. 숫자만 보고 살았으니까. 적금 얼마, 생활비 얼마. 사람이 아니라 장부처럼. 그러다 당신이 그 틀에서 빠져나간 건데 이제야 알았단 말이야. 팔뚝 힘이 서서히 빠진다. 내가 미안해. 그 이외에 할 말을 모르겠다. 정자는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상냥하지는 않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많이 숨겼는지, 얼마나 두려워서 털어놓지 못했는지, 모든 걸 같이 나눴다면 이 꼴까진 안 났을 텐데. 한 손이 식탁 위를 조용히 쓸며 천천히 정돈한다. 우리 사실 누구보다 무서운 건 서로라고 생각한 것 같아. 내 인생 얘기, 당신에 대한 미안함, 그의 이름. 서로 꼭꼭 숨기고 살았으니까. 방 안 공기는 이전보다 조금 느슨해졌으나 완전히 풀리진 않는다. 성우가 조용히 말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 생각 먼저 듣고 싶어? 정자는 한참 생각한 뒤 조용히 손을 움직이며 답한다. 지금은, 방송은 좀 쉬고 싶어. 노래는 나중에 다른 데서, 어디 가서라도 내 목소리 한번 써보고 싶어서. 성우는 고개를 깊이 끄덕인다. 그래.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다. 천천히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두 사람은 동시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말은 멎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힘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거실 천장 아래 허전함과 안도감이 희미하게 뒤섞여 서로를 감싸 안는다. 그날 밤 텔레비전 불이 꺼진 집, 식탁 위 기념품 봉투 하나가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그 봉투 속에서 다음 삶으로 이어질 작은 용기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집안은 아직 어두웠다. 복도 쪽 센서 등이 잠깐 켜졌다가 꺼진다. 정자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책상 위 컴퓨터 본체 옆엔 먼지가 얹혀 있었고 전날 행사 후 처음으로 다시 켜본 화면이었다. 의자에 앉은 정자의 손이 자동적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며 익숙한 시작음이 은은하게 흘렀다. 모니터 앞엔 하얀 이어폰이 놓여 있다. 여러 번 감고 푼 흔적이 남아
줄엔 작은 자국이 선명하다. 정자는 이어폰을 집어들어 손등에 올려놓았다가 한번 귀에 대려다가 중간쯤에서 멈춘다. 화면엔 여전히 방송 사이트 즐겨찾기 표시가 남아 있었다. 마우스 커서는 그 별 모양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참고 참았던 한숨이 아니라 오랜만에 내는 정리의 숨이었다. 이제 여기까지 하자. 작은 목소리가 방 안의 침묵과 부딪혔다. 마우스 커서가 즐겨찾기 목록을 열었고 줄지어 뜬 주소들 중 가장 위에 있던 방송 채널 이름 옆 작은 삭제 아이콘을 바라본다. 손가락이 그 위에 올랐다. 클릭을 하기 직전 별 모양을 잠깐 더 바라봤다. 그동안 울고 웃은 밤들, 화면 속에서 자기 이름 불림받던 시간, 정자 스스로도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새벽마다 떠나지 못했던 의자. 손가락이 덜덜 떨었다. 그래도 이제는 눌러야 할 때였다. 짧은 소리 방송 채널이 목록에서 사라졌다. 마음 한쪽이 허전하게 비어지는 느낌이었던 동시에 그 비어있는 공간을 언젠가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정자는 이어폰 줄을 한번 쥐었다 풀고 오랫동안 만지던 천 조각을 서랍에 조용히 집어넣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이번엔 손끝에 남아있던 미련까지를 함께 닫는 기분이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문틈 사이로 성우의 얼굴이 보였다. 머리 사이사이로 흰 머리가 더 많이 드러난 아침이었다. 일어났네. 성우가 방 안에 발을 들였다. 어제 복지관 직원한테 전화가 왔더라. 다음 달 동네 요양원에서 공연 있다고 둘이 같이 가보면 어떨지 물었어. 정자는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 바탕화면엔 이제 아무것도 뜨지 않은 텅 빈 화면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당연히 당신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문가에 서 있던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짜고 간 건 아니고 내가 무대까지 따라 나가 짐이라도 나르면 혹시 조금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뒤에서 의자 나르고 당신은 앞에서 노래하고. 정자는 그 귀한 말을 한번 신중하게 듣고 의자를 서서히 돌려 성우를 바라본다. 당신이 정말 무대까지 따라 나올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지. 근데 어제 평생 뒤에서 숫자만 세다가 이젠 한 번쯤은 당신 자리에 같이 서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수는 못 받더라도 조명 아래에선 꼭 같이 있어 보고 싶더라. 정자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작은 미소와 함께 천천히 풀었다. 말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한번 가보지 뭐. 방 안에 가만히 퍼지는 목소리. 짧지만 깊은 결심을 담은 대답.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의 바탕화면 구석에 녹음 프로그램 아이콘이 눈에 띄었다. 예전 손녀가 노래하는 걸 녹음해보려 깔아두고 잊었던 프로그램이다. 정자는 마우스를 한번 움직였다가 그대로 멈췄다. 이건 다음 기회에. 아이콘은 클릭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컴퓨터 전원을 눌러 껐다.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작은 방에도 마침내 새벽의 조용함이 차분히 내려앉았다. 이제 마이크는 사람들 앞에서만 켜자. 입술을 살짝 벌려 내뱉은 뜻밖의 결심. 방을 나와 거실로 나오니 동쪽 창에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밀려들고 있었다. 식탁 위엔 전날 목에 두르고 나갔던 스카프가 기념품 봉투 곁에 무심하게 놓여 있다. 정자는 스카프를 팔로 들어 목에 가볍게 두르고 한번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살핀다. 주름진 얼굴은 어제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지만 눈빛 어딘가가 확실히 달라져 있다. 무언가를 비워내고 돌아온 사람의 눈빛,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기운.
성우가 말없이 그 모습을 살펴본 뒤 신발을 집어든다. 오늘은 복지관 안 가도 되지? 정자가 묻는다. 응, 오늘은 그냥 집 근처 한 바퀴 같이 돌면 될 것 같아. 현관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란히 섞여 나갔다. 문이 닫힌 뒤에도 작은 방의 컴퓨터는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 조용함은 오늘만큼은 전혀 답답하지 않았다. 몇 주가 더 흘렀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얼마 전 요양원 공연 사진이 새로 붙었다. 정자가 마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옆에서 의자를 나르다 잠시 서 있는 성우의 옆 얼굴. 그 사진 아래에는 누군가가 참 잘했어요. 감동받았습니다라고 적은 포스트잇들이 몇 장 나붙어 있었다. 어느 저녁 정자 휴대폰에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딸, 다소 쑥스러운 듯한 톤의 메시지였다. 엄마, 복지관에서 사진 받았어. 엄마 노래하는 거 본 뒤로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 주말에 다음 공연 있으면 나도 가도 될까? 정자는 거실 등 아래에서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맴돌다. 와라.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와라. 간단히 그러나 수십 년 복잡했던 마음이 스며든 한마디였다. 보내기를 누른 뒤 한참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고 화면이 꺼질 때까지 들여다봤다. 처음엔 긴 한숨이었다가 이내 어느새 작고 낮은 미소가 입가를 스쳤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성우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오랜 테이프 하나를 장롱에서 꺼내왔다. 상자 속 바렌 라벨에 정자의 글씨가 어렵지 않게 읽혔다. 이거 오늘 한번 틀어볼까? 정자의 시선이 테이프와 플레이어를 오갔다. 지금 언제까지 서랍에만 둘 거야? 성우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집어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먼지 낀 기계음, 그리고 뒤섞인 잡음이 잠시 흐르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젊은 정자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맑고 서툰 톤, 그러나 특유의 떨림과 간절함만은 그대로였다. 정자는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성우도 그 옆 등받이에 등을 기대 말없이 귀 기울였다. 집안은 잠깐 수십 년 전 어느 오후처럼 고요했다. 노래가 끝나자 테이프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살짝 흘렀다. 녹음 당시 누군가가 쏟아낸 짧은 순간 그 세월도 함께 실려 있었다. 정자가 조심스레 성우를 바라봤다. 이런 거 예전엔 같이 들었으면 어땠을까? 성우는 곧장 대답하지 않고 플레이어 정지 버튼을 눌렀다. 아마 그땐 내가 이런 노래를 들을 귀도 마음도 없었을 거야. 짧은 침묵. 그래도 지금이라도 같이 들었으면. 조금 늦었지만 괜찮지 않을까? 정자의 입가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 미소는 눈물과 한 뼘의 간격을 두고 있었다. 이제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내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을 것도 같다. 정자는 천천히 말했다. 무대에서든 복지관에서든 집에서든 이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불러야 내 것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겠어. 성우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나도 이제 그 이름을 덜 무서워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큰 짐을 내려놓는 듯 어깨가 조금 가라앉았다. 잠시 더 부부는 조용히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성우가 라디오를 켜 한가로운 옛 가요 채널을 틀었다. 라디오에서 낡고 포근한 선율이 흘렀다. 정자는 무의식적으로 아주 낮은 소리로 따라 불렀다. 오랜 시간 이름을 숨긴 사람의 목소리에서 다시 이름이 깨어나는 순간 성우는 창가에 서서 그 소리가 집안에 가볍게 번지는 걸 오래 듣고 있었다.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윗집벽까지 길게 이어졌다.
이따금 옆집에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전화벨, 텔레비전, 컴퓨터방 화면의 불빛도 그 밤에는 켜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집안은 조금도 비어 보이지 않았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잃어버린 세월, 누군가의 목소리로만 기록된 꿈들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늦게나마 건넨 말들과 오랜만에 함께 들은 노래 몇 곡이 어둑한 집안 곳곳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늦게 도착한 용서란 화려한 포옹이나 컸던 사과가 아니었다. 그저 나란히 앉아 같은 노래를 듣고 서로의 한숨과 숨소리가 시간을 나누는 밤. 그 속에서 오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내리는 순간이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정자는 라디오를 조용히 껐다. 거실 불빛도 하나씩 껐다. 마지막 등 아래 두 사람이 함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라는 말에 함께 가자는 답이 돌아왔다. 둘은 나란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꺼진 라디오 옆 플레이어 위에 놓인 테이프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서랍 깊숙이 넣지 않고 언제든 손에 닿을 만한 곳에 두 사람 앞에 충분히 내어놓은 채로 집안의 고요에는 늦게 찾아온 용서와 메워지지 않은 빈자리의 그리움, 그 빈자리까지도 서로 마주하는 부부의 겸허한 숨소리가 진하게 깃들어 있었다.